이게 이제 두 개의 힘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둘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국제 질서가 안정되겠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제출됐었고 중국도 그런 관련된 아이디어. 그러니까 경쟁하고 싸우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죠? 미국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G2입니다. 우리가 뭐 시사용으로 많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전략적인 의도로 G2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미국이죠. 이건 미국의 의도는 뭐냐? 그걸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책임 있는 이익 상관자다, 중국은. 중국은 책임 있는 이익 상관자다. 나중에 이제 세계은행 국무부 차관하고 나중에 세계은행 총재까지 했었죠. 로버트 줄릭이라는 사람이 이익 상관자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2008년도 이후에 보니까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힘이.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중국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지? 과거처럼 중국을 이렇게 멀리 자기보다 힘의 격차가 상당히 있는 하위 파트너로만 이렇게 대하기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낸 이 개념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야, 니들 중국이 지금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부상하고 있지? 근데 어떻게 부상한 거야, 니들? 니들이 지금 국제 질서에 참여해서 발전한 거지? 옛날에 사회주의 할 때는 발전 못 하다가 개혁 개방하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경제 시스템이라는 데 참여해갖고 너희들이 발전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이 시스템에서 발전했으면은 이 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이제 너희들도 좀 기여를 해야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지. 이게 이제 G2 또는 책임 있는 이익 상관제에 깔려 있는 어떤 정치적 함의입니다. 중국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G2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GAC라고 인정받으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은 G2라고 자기를 인정해 줬으니까 되게 기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G2입니다 하고 나섰는가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뭔지를 중국이 아니까. 중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세계 질서나 이런 국제 질서, 미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구축했던 질서 내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뭐 우리를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한 건가?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한 거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익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안정시키고 강화시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보류했던 우리의 기존의 요구,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보류했던 중국의 요구들을 미국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죠. 어떤 요구예요? 우리가 그 정도 G2 정도 우리가 파트너 인정하려면 타이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민지 시대 또는 열강들의 침입 시대에 침해받았던 우리 주권이나 영토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 주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들을 막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장을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보기에 우리 그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에 대해서는 합당한 존중 없이 그냥 국제 질서를 뭐 이렇게 강화시키는데 기여해라. 이런 식의 담론은 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 그런 태도들을 취했습니다. 대신 중국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신형 대국 관계론이에요. 뭐 요새 투키디스 함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처럼 기존의 그 헤게모니 국가가 있고 이 헤게모니 국가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갖춘 새로운 어떤 세력의 부상은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부상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 반드시 중국의 부상이 기존의 다른 지도의 질서와 충돌하거나 아니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과 충돌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 이런 길을 피할 수가 있다. 피해야 한다. 어떻게? 중국이 내놓은 것은 서로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 왜 충돌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앨런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미국을 방문한 자넷 앨런 재무장관이 재밌는 이야기를 쓴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넓다. 미국이 중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요 2008년도 이전에 또는 그 직후에 조금 미중 관계의 어떤 레토릭으로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이익만 존중하면 미국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은 넓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핵심 이익 존중이라는 것들을 또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뭐 가장 그 핵심 이익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타이완 문제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제안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라는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힘의 관계가 변화돼서 과거에 중국의 미국의 하위 파트너에 있을 때 어떤 질서와는 어떤 다른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른 질서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서로의 어떤 국가 얘기라든지 비전이 충돌하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출현하고 국제 질서에서 어떤 파편화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